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를 보여줘 시사로 논술하기.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기자와 글쓰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기자 글쓰기는 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간단한 보도기사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신 이야기 먼저 간단하겠습니다. 전신이라는 거는 텔레그래프라는 영어로 쓰이는데 요즘은 전신, 전기로 모든 정보를 전달을 하지만 전신이라는 게 언제 개통이 되었느냐? 1844년에 세계 최초로 전신이 개통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이 개통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사진, 할아버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뮤엘 모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스 부호 들어보셨죠? 그걸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했고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전신이라는 걸 개통을 했는데 이 옛날에는 전신이 개통되기 이전에는 말을 타고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만들어져서 증기기관차에 소식 사람이 타고 그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대였죠. 전신이 개통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이 상대방으로 몇 시간 내에, 예전에는 하루가 걸렸다면 이제는 몇 시간 내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시에 연합통신이라는 곳이 Associated Press라는 영어로 연합통신이라는 걸 만듭니다. 몇 개의 신문사가, 뉴욕의 신문사가 몇 곳이 자원을 공유해서 만든 매체인데요. 연합통신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합뉴스라는 게 있죠. 그게 여러 언론사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하는 또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1848년에 이 전신이 등장을 하면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이때가 이제 직업으로서 기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앞단에 정보가 폭발적으로 생산하기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시기가 바로 이제 프랑스 종교혁명, 30년 전쟁, 영국 시민전쟁 같은 이런 격동의 시기에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종이로 만든 인쇄물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였는데 이때만 해도 쓰는 사람 정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누가 썼느냐? 인쇄업자가 발행인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래서 기자도 되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쇄도 하고 발행도 하고 글도 쓰는 이 일타쌍피를 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뉴스 필자가 현대적인 의미의 기자이자 저널리스트인데 그 시대에는 주로 인쇄업자가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거를 지칭하는 단어로 뉴스 라이터, 뉴스 리포터, 팸플레티어, 가제티어, 오서, 머큐리스트, 저널리스트 이런 말로 기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세기, 18세기에는 인쇄업자가 그냥 급한 대로 막 써서 자기가 바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지만 전신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가 시작이 된 거죠. 정보가 인쇄업자 몇몇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저널리스트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서 저널리스트라는 전문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저널리스트가 생기기 시작한 게, 직업으로서 생기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기자의 역할이 이제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왜 그러면 기자가 중요했느냐? 기자 뉴스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사실 그대로 공공적으로, 공익적으로 정보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뉴스라는 거는 늘 권력자들의 검열 대상이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했었던 겁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뉴스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과 반대편에는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또 다른 숙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언론사가 뭔가 영리를 추구를 해야 이 기자들이나 이 언론사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라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광고들도 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거리에서 이 취재를 위해서 공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리의 저널리즘이라는 게 한동안은 성행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900년대에 기자의 역할, 기자라는 직업이 탄생이 되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미디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디어 글쓰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쓰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요해져요. 중요해지는데 가끔 저는 이과기 때문에 글쓰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오산입니다.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할 때에도 이런 글쓰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의 글쓰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미디어 글쓰기라는 것은 실용 글쓰기로 아주 간결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라는 건 무엇이냐? 뉴스와 논평을 다루는 매체와 콘텐츠를 말합니다. 자, 어떤 글이냐? 사실을 써내려가는 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뉴스가,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육하원칙에 따라서 쓴 글입니다. 육하원칙,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한동안 잊어버렸을 텐데, 육하원칙 뭐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죠. 영어로 OW1H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배운 건데 굳이 내가 어린애들 쓰는 글을 내가 지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은 깔끔하게 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하원칙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쓰다 보면
원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먼 산을 쳐다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써야는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처음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육하원칙이라는 이걸 생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쓰기 공부를 하거나 글을 직접 쓸 때에도 이 육하원칙을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하나 객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내 의견을 집어넣어서 물론 신문 기사 중에서는 신문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보도 기사는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편에 기울어져서 편을 들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 편파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기사는 아주 사실적이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진실 추구가 기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적절해야 돼요. 기사의 생명성은 시의성이에요. 신문 혹은 방송 뉴스만큼 빨리 상하는 상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뉴스가 아니죠.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 그걸 인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라는 거는 따끈따끈한 오늘 일어난 바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혹은 방송 뉴스는 비판적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권력 감시, 진실을 말하는 기본 정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 보도는 대중적이어야 됩니다. 자, 신문은 중학교 1학년이 읽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고요. 방송 뉴스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들어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어려우면 신문이나 방송 뉴스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을 위한 또 방송은 따로 있겠죠. 신문 뉴스는 일단 그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글쓰기가 바로 글쓰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뚜렷합니다. 독자 중심적이라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은 기자이지만 읽는 사람은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독자 중심적인 글이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압축적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면은 아주 크고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도 한 단락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기자들이 늘 하는 고민입니다. 자, 기사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 기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에 불이 났다, 사망자 몇 명, 사상자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어디서 뭐 강도가 나타났다, 어디에 뭐 지하철이 멈춰섰다, 이런 사건, 사고 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영어 그대로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꼬지 않고 글 내용도 직선적으로 있는 그대로 무엇이다 라고 딱 설명하는 게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사실관계 객관적으로 압축적으로 전달하고요. 새로운 사실, 변화, 정책, 현상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피처 기사라고 하는데요. 작성자의 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 보면 기자들도 칼럼을 쓰는데요. 어떤 사건 혹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신문사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기자들이 봤을 때 이거에는 어떤 비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적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전달에 집중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은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기사,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피처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피처 기사 성격을 종류를 보면요, 뭐 사설도 있고 논설도 있고 칼럼도 있습니다. 탐방 기사,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뭐 탐험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타보고 시승기, 뭐 이런 것들도 뉴스 피처 기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낱말 퀴즈, 소설. 옛날에는 신문에 소설이 늘 연재가 됐습니다.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 만화도 있고 뭐 웹툰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신문에 올라가 있었어요. 수필도 올라가 있고 비평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피처 기사 안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앞서 6화 원칙을 기준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바로 신문 기사이면, 두 번째는 신문 기사 쓸 때 형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두괄식 글쓰기가 핵심입니다. 두괄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자가 머리두 묶을 괄 형식식입니다. 무슨 말일까? 맨 위에다가 중요한 걸 묶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두괄칙이라면 옛날 옛적에 두 오누이가 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면은, 그래서 두 오누이가 언제까지 얘기를 들어야 되지? 듣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호랑이가 나타났어 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두괄식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나 그렇게 쓰지 모든 글이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는 글은 대부분 두괄식 글쓰기가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기승전결에 맞춰가지고 쓸 때에는 앞에 그 형식에 따라서 쓰지만, 실용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두괄식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즘 전부 바쁘다는 거죠. 읽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없이 읽을 게 많은데, 언제 뭐 앞에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와서 끝에 그러하여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맨 위에 올립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볼 때 제목을 보고 관심이 있으면 중간 제목을 보게 되죠. 중간 제목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처럼 제목, 중간 제목, 그 다음에 리드, 이제 양식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부분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고 대부분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글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지? 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압축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두괄식 글쓰기는 금방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라는 게 이 보도기사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자, 신문기사 금방 얘기했듯이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고 간결하게 쓰다 보면 신문 글쓰기는 어느새에 내 글쓰기에 그냥 이렇게 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도기사 구성 요소를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있어요. 제목에는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영어로 lead라고 해요. 왜 영어가 lead일까? 자, 영어 lead에 er을 붙이면 뭐죠? 리더죠. lead, 뭐 단어 뜻? 이끄는, 이끌다 라는 뜻이죠. 자, 맨 첫 번째 문장은 나머지 뒤쪽에 있는 전체에 그를 이끄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할 때의 그 첫 번째 문장이 바로 lead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갈씩 이야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중요한 얘기를 맨 위에다가 올려라 라는 게 바로 이 lead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본문에는 그 lead를 풀어서 설명하고 다시 또 설명하고 전문가의 코멘트를 달고 해서 끝내는 겁니다. 신문에는 인용하는 코테이션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용은 때로는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빌려오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대상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신문의 기사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기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데나 또 요즘 가짜뉴스 이런 데 보면은 출처가 없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문 기사는 정확하게 쓴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바이라인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취재를 해서 썼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죠. 이런 형식으로 보도 기사가 한 건이 신뢰성 있게 신문 혹은 온라인 방송에 게재가 되는 겁니다. 자, 쓰기 과정, 신문 보도 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취재 과정인데요. 사실관계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 기자들이 경찰서에 가거나 또 법원에 가거나 또 사건 사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또 산업계에 취재를 가기도 합니다. 그때에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 아주 조목조목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의 역할은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묻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을 털어놓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취재 과정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때로는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한 달,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한 건 보도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만 또 전문가들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몇 달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모으고 두 번째, 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문장을 무엇으로 올릴까에 대한 고민을 기자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리드를 쓰고 나면 그 뒤에는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줄줄 엮어서 쓰면 되니까요. 자, 왜 리드,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한 줄만 읽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올리려면 무엇을 뽑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30분 내로 10장의 원고지 10장의 원고를 썼다는 그런 기자들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리드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취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리드 쓰기를 하게 되면 리드를 쓰고 나면 그 뒷부분은 마치 이 고리를 엮듯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다음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고 또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슬을 엮어 나가시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기사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문단 쓰고 그 밑에 설명하면은 벌써 두 문단이 되죠. 금방 글쓰기가 쭉쭉쭉쭉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쓰면서 내가 이거 사실관계 확인한 거 맞나?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 쓸 때 내가 이거 정확하게 쓰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걸 만약에 썼을 때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쓰면서도 내가 이거 한쪽에 치우쳐진 거 아닌가?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기사 완성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취재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자들도 이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글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문기사 특징을 압축을 해서 이 예시, 스트레이트 기사, 그 다음에 이제 피처 기사의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가지고 왔는데요. 일면 신문 기사 2분기 GDP 3.2% 깜짝 반등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내부 부진의 증시는 4.5% 급락이라는 서브타이틀이죠. 자, 앞서 얘기 드렸던 리드라는 첫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괄호 열고 코로나19 괄호 닫고의 충격을 딛고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자 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보면 리드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을 딛고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가 이 기사 내용의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로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반등했는지, 얼마나 반등됐는지, 그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걸 보면 나머지는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의 특파원이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해서 바이라인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앞서 나온 기사에 연결된 기사인데요. 투자 힘입어 V자 반등 지속은 소비에 달려 중국 2분기 성장률 3.2%에 대한 연속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가 연결이 된 걸 보면 전체 첫 문단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풀려져 나가고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 피처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서평 기사인데요. 2020년 7월 10일에 실린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기사고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인문학서 찾는다라는 서평 기사입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 뉴노멀 편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앞에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이야기로 원고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기사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례를 이렇게 막 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쭉쭉쭉 풀어나가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있고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형식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서평 글쓰기 문화면에 또 뭐 어떤 소개 기사, 공연 소개 기사라던가 또 공연을 보고 나서 기자의 관람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피처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크게는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니까 스트레이트와 피처 기사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이외에 이제 피처 기사 안에는 사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끝에 칼럼난 오피니언 면이 있는데, 오피니언 면에 기명,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칼럼이 있고,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칼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설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회사의 생각,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 회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사설이라는 이 피처 기사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 기자는 언제 등장을 했고, 또 신문 기사는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